혹시 지금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내 최대 채용 컨설턴트가 직접 밝힌 대기업 채용에 숨겨진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그 불편한 진실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올해 보통 그렇게 믿잖아요. 실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현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대기업 채용의 첫 번째 관문,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은 필터, 뭘까요? 네, 바로 학벌입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이 초기 필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떠도는 썰이 아닙니다. 삼성, 포스코, GS,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국내 최고 기업들을 수년간 자문해온 전문가가 직접 한 말이에요. 학벌 차별은 더 이상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채용 현장에서 지금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기업 서류평가의 기준이 되는 대학 등급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보다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점수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불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 H그룹의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 대학 등급이라는 게 얼마나 정밀한 점수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서울대 경제학과는 54점, 그런데 건국대 경영학과는 40점이에요. 다른 스펙을 보기도 전에 그냥 시작부터 14점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대학 등급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요소가 곱해지면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지거든요. 바로 두 번째 기초 요소, 학점입니다. 보통 최소 학점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학점은 절대로 혼자 평가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업은 출신 대학 등급에다가 학점을 곱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결국 똑같은 4.0 학점이라도 어느 대학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여기 두 지원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 다 정말 열심히 해서 똑같이 4.0 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다르죠. 1등급 대학 출신은 30점, 2등급 대학 출신은 27점.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대학 이름 하나 때문에 다른 평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랄까, 타협이 불가능한 그냥 철문 같은 거예요. 학점 3.0.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요, 다른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서류가 그냥 휴지통으로 직행합니다. 검토될 기회조차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입장권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학벌과 학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두 개의 허들을 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뭘 볼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부르는 다른 것들이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같은 것들, 이른바 플러스 알파 스펙들이죠. 이 실제 평가 비중을 보면 현실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초기 서류 평가에서 대학과 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합쳐서 무려 60%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어학이나 기타 스펙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 진짜 좀 뼈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말일 거예요. 화려한 대외활동이나 자격증으로 낮은 학점을 덮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건 잠시 접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을 갖춘 다음에야 빛을 발하는 플러스 알파일 뿐이니까요. 그러면 이왕 플러스 알파 스펙을 쌓을 거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기업은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인턴십이 압도적인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장기 봉사활동, 그리고 전문성을 증명하는 고급 자격증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모두가 그렇게 대기업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치열한 경쟁의 이유,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커리어가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차이를 아주 현실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이 중소기업의 거의 2배에 달하죠.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경제적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워집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대기업 직원은 억대 연봉을 보는데 중소기업 직원의 연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다가 아니죠. 진짜 큰 차이는 바로 이 복지에서 나옵니다. 특히 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이게 있고 없고가 나중에 인생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마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대기업은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모든 연봉과 복지를 평생에 걸쳐서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이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치열한 경쟁에 뛰어드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채용은 아주 명확한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장 아래, 가장 넓고 튼튼해야 하는 기반이 바로 대학과 학점입니다. 이 기반이 튼튼해야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 스펙을 쌓을 수 있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라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좋든 싫든 현재 대한민국 채용 시장의 게임의 룰입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이 게임에 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